정리를 하면 행복해질까요? 저의 정리 여정을 잠시 돌아보면서 행복 요소들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첫 번째 집 큰 방이에요. 책상, 아일랜드 식탁, 열자, 장롱, TV, 책장, 장난감, 놀이매트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작은 방엔 침대와 서랍이 전부였지만 아늑하고 잠이 잘 오는 방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뒤로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주방에서 요리도 해 먹었었어요. 화장실 안쪽에 있던 세탁기 보이세요? 그 옆에 틈새 선반도 있네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변기가 있었어요. 좀 특이한 구조죠. 이때부터 렉선반을 구입했었네요. 그런데 그때는 정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도 1톤 트럭 하나로 이사했던 추억이 있는 집이에요. 이 첫 번째 집에서 첫째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지층이라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놀았었어요. 더 나아질 거란 생각에 매일이 기대되는 날들이었어요. 두 번째 집까지는 거실이 없는 투룸이었어요. 자는 방과 잠을 자지 않은 방 딱 두 개요. 잘 때만 가는 암막 커튼 있는 작은 방에서 첫째가 바닥에서 뒹굴거리며 잤던 기억이 나네요. 거실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놀이도 하고 TV도 봤어요. 신발장이 따로 없어서 중고로 구입했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라서 정말 어렵게 들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전보다 넓어진 화장실에서 아이들 물놀이 참 많이 했었어요. 아직도 여기서 놀던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놀이매트 위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동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던 집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정리 없는 정독만 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큰 리빙박스에 온갖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넣었더니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그 물건을 사용 못하거나 추가 구매한 적이 있어요. 다음번 이사할 때 찾아보니 저 박스 안에 잘 넣어놨더라고요. 도대체 난 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자꾸 모를까? 여기에 두면 나중에 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그 물건은 정말 꽁꽁 숨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럴 땐 반드시 다시 꺼내서 연관 있는 장소로 옮기거나 며칠 뒤에 다시 그 장소를 들여다보며 각인을 시켜보세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치 물건에 도로명 주소 하나가 부여된 것 같은 효과였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요. 세 번째 집이에요. 모든 짐을 가지고 이사 왔는데 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외벌이에 빚도 생겨서 책장 하나만 새로 구입하고 인테리어도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여서 그런지 무료 나눔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왔더니 넓어진 거실만큼 또 가구로 꽉 차버렸어요. 짠, 삼형제 완전체가 되었네요. 형님들은 공부 책상 저렴히 구매했었어요. 막내의 반란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도 들임받았죠. 베이비룸으로 사용하다가 형님들 공부방이 되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정리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 걸 알아서일까요? 불평 한 번 없이 잘 도와주고 잘 따라줬어요. 자주 바뀌는 구조에도 1초 만에 적응하는 능력자들. 5식구 21평에 살다 보니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넓어 보이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혼자 일하다가 지칠 때쯤 사진을 찍어 보았어요. 그 이전보다 더 얼마나 좋은 결과인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남편을 위한 증거이기도 했고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네요. 이 집에서 많이 느꼈던 것은 거실의 짐을 최대한 줄이고 낮은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높은 책장을 옆으로 눕히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들었었어요. 책꽂이를 올려서 3단 수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책상이 생겼었어요. 책상은 정말 공간 활용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구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리조리 옮기고 합체하고 분리하고 반복했었어요. 이때 트램폴린을 없애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창가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책장 대이동을 했었네요. 그 많던 책과 책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창가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화상 수업이 많아져서 책상과 PC가 3개나 생겼던 시절. 학교에 가지 않으니 거실이 공부방이 되었었어요. 정리정돈을 통해서 그 시절의 그런 모습들도 알 수 있겠어요.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작은 방이 아이들과 제가 자는 방이었어요. 막내가 태어나면서 5식구가 함께 자기 시작했어요. 방이 2개뿐이라서 이곳이 놀이방 겸 공부방이 되었었어요. 형님들 요새도 만들어줬었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식구들이 좋아하고 제가 봐도 신기했던 이 시간이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가 크고 요새도 없애고 삼형제 놀이방으로 변신한 작은 방이에요. 거실에 있던 책들은 큰맘 먹고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아이들과 놀이하듯 책 나르고 혼자 책장 옮기고 이 작은 공간에 테트리스 하던 기억이 추억이 되었네요. 아마 이때부터가 저희 집 놀이방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닐까요? 남자분들은 개인 방 갖는 거 로망이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남편 혼자 쓰게 해서 한을 풀어주고자 했었어요. 막내가 태어나고 다시 자는 방이 되긴 했지만요. 부부 침대와 이케아 아동 침대 2개, 아기 침대 1개. 이 방에선 늘 이렇게 누워서 고민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늘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정말 놀라운 테트리스 실력 아닌가요? 이 방은 아이들 옷과 침대만 있었어요. 신혼 때 구매한 살림 반 이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용도를 바꾸거나 리폼하거나 아예 다른 모양을 만들기도 해서요. 냉장고도 TV도 아주 작고 낡았지만 고장나지 않았으니 버릴 이유가 없었어요. 새아이를 작은 평수에서 키우면서부터 물건을 잘 숨기는 스킬이 생기게 되었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 잊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을 택했고 가족들이 스스로 찾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잘 전달해 주었어요. 좁은 집에 컬러가 너무 많은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아서 시트지로 컬러를 통일하고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었던 기억이 많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 들려드릴까요? 예전에 옷지도를 만들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 그린 냉장고 지도처럼요. 기발한 업체가 나타나서 내 옷을 데이터화해준다면 무슨 옷이 어디 있는지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런 기업은 없는 거야? 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옷지도가 없어도 옷을 잘 찾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지도가 생긴 것 같아요.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옷들을 꺼내고 넣고를 반복하니 머릿속에 물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가족들도 머릿속 지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리는 참 귀찮지만 매우 효과적인 인테리어 방법인 것 같아요. 정리정돈만 잘 되어 있어도 같은 집에서 다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요. 이 정도면 정리를 통하여 행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하면 행복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는 가지런할 정에 다스릴 리가 합쳐진 단어예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거나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하여서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는다는 말이죠. 정도는 가지런할 정과 가지런할 돈이 합쳐진 단어예요. 규모 있게 굳혀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목적이 있는 물건을 있어야 할 곳에 구분지어 보관하는 것, 즉 자리를 구분해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곤도마리에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에서 정리에서는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건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싶은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남길까에 중점을 두고 물건을 골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물건과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정돈,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 시작해라.